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 간다의 노신혜입니다. 오늘은요 대구 엔도내과의 정의달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편에서는요 각 혈당 수치가 의미를 하는 게 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혈당 수치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네. 혈당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혈당은 말 그대로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말은 당이 소변으로 빠진다는 뜻인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당뇨병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원전부터 존재하던 질병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혈당을 재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혈액 중에 포도당이 정상 이상 올라가서 이제 당뇨병이 오는 거고요. 네. 그 혈당의 종류에는 이게 특정 시기에 재는 시기에 따라서 공복 혈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니까 혈당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있을 수가 있고 올라갔던 혈당이 잘 때쯤 되면 이제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취침 전 혈당이 있고 또 당뇨병 환자에게서 또 새벽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또 새벽에 혈당을 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복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 그 다음에 취침 전 혈당, 새벽 혈당의 이제 정상 범위가 다르고요. 각각의 나타나는 의미도 크게 다릅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도 크게 정맥혈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모세혈관을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당뇨병 진단은 정맥혈을 통해서 하고요. 진단된 이후에 당뇨병 환자들의 관리, 자가혈당 측정은 모세혈관의 혈당을 측정해서 하게 됩니다. 자가혈당 체크하는 거 저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장치 해가지고. 네네네. 네, 요즘에 막 많은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속 자가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팔에 연속 자가혈당 측정기를 해서 휴대폰하고 이제 연동을 하게 되면 네네. 본인이 재고 싶을 때 언제든 24시간 내내 잴 수 있습니다. 그거의 장점은 그 혈당이 한 번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의 변동성을 파악하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혈당을 그렇게 재본다고 했잖아요. 뭐 네네. 새벽 혈당 다르고 뭐 네네네. 다르고 했다고 하셨는데 당뇨병 환자한테는 그 혈당이 내려가면 굉장히 막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당뇨병 환자분들이 실제로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합병증이 고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아야 된다든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온다든지 그거는 전부 다 고혈당이 장기간 지속됐을 때 나타나는 건데 실제로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만약에 저혈당이 와서 만약에 의식을 잃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못 깨어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저혈당이 위험해서 실제로 당뇨병 환자는 고혈당도 문제가 되지만 당뇨병이 오래됐거나 또 고령이거나 또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혈당도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저혈당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혈당을 측정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요, 선생님, 당뇨병 환자들이 수치를 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수치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집에서 재는 자가혈당 측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뇨병이 진단되고 나서 관리에 사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당뇨병 진단은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정맥혈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맥혈로 측정을 했을 때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당부화 후에 혈당이 20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당화 혈색소라는 3개월 평균 혈당이 6.5% 이상 연속해서 나왔을 때 당뇨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당뇨병의 증상, 즉 입이 마르다든지 소변을 많이 본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맥혈은 당뇨병 진단하는데 꼭 필수적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이제 경과 관찰하는 데는 앞서 설명드린 당화 혈색소가 필요하고 네. 그 모세혈관 혈당은 환자분들이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가혈당 측정계도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어떻게 측정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매일 측정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자가혈당 측정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혈관의 혈당을 측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모세혈관의 혈당이 정맥혈 혈당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또 그 기계에 따라 혈당이 좀 차이가 있고 같은 자가혈당 측정
측정기라도 집에서 재는 거하고 또 병원에 왔을 때 다를 수가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한 10% 정도 날 수가 있어서 환자분들이 내 집에서는 혈당이 100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먹고 병원에 왔는데 120이 나왔다.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 10%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가혈당 측정기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집에서 혈당을 재보면 내 혈당이 어느 정도구나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네. 자가혈당 측정기는 대부분의 당뇨병 전문의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요. 자가혈당은 보통 공복혈당하고 식후혈당, 취침 전 혈당을 많이 재는데 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이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매일 측정해 보는 게 좋고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서 혈당이 안정화된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 식후혈당하고 공복혈당을 측정해 보는 게 좋고 식후 2시간 혈당이 어떤지 많이 물어보는데 그 식후 2시간은 밥을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2시간입니다. 식사가 끝나서 2시간이 아니고 네. 식사를 시작하고 나서 2시간이라 하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네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달 선생님이 이렇게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요,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오늘 이 영상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